워낙 또 자기계발뿐만 아니라 독서법뿐만 아니라 네. 이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 경매 70건, 공매 124건, 아까 네. 190 몇, 8건. 네, 최근에 또 성공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경력이 너무 빠방해서 네. 이 부분을 또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워낙 그렇죠. 부동산 관심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실 때 물론 이제 경매, 공매 이런 쪽이 네. 좀 더 이렇게 집중돼 있으신 것 같긴 한데 네. 좀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여기서 좀 견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를지 떨어질지는 다 뭐 전문가라는 분들도 견해가 다 다르잖아요.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네. 경매, 공매의 장점은 어. 시세보다 처음부터 싸게 사잖아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 놓으면 나중에 뭐 집값이 좀 하락을 한다거나 땅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방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 공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저는 오히려 시장이 더 안 좋으면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막 집값이 뭐 계속 떨어지고 있다, 뭐 강남에 몇 억씩 떨어지고, 뭐 노도강이라고 해서 노원이라든지 그런 것들 계속 하락폭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럴 때를 기회로 보거든요. 예, 이럴 때, 뭐 사람들 심리가 얼어붙고, 또 더 떨어질까봐 입찰 못하는, 예, 그런 물건들에 입찰을 해서 수익을 내요. 네, 그래서 생각을 좀 변환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집중적으로 하는 투자는 저는 지분 투자를 되게 좋아해요. 지분? 네, 지분 투자라고 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나 혼자만 집이라든지 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상가도 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고,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자녀분들한테 나눠져 있는 그런 물건들 중에서 한 분이 뭐 빚을 못 갚거나 국가의 세금을 체납해서 그분 지분만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기존에 있는 공유자들과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지분까지 제가 다 인수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매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어요. 더 전문 분야처럼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관심 있는 분들만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중적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적어요. 또 어렵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또 많이 유찰이 되겠죠. 거기에서 저는 또 기회를 보는 겁니다. 더 싸게 사는 거죠? 네, 더 싸게 사서 그 다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아요. 저는 시세보다 높게 판 적은 없어요. 이게 자랑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원래 시세가 이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저렴하게 사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또 수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투자법이죠. 네.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적기 때문에 기회는 높고 수익 낼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지는 거죠. 네, 지분 물건은 경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 지분으로 돼 있고 원래 소유자들과 협의해가지고 매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좋든 경기가 안 좋든 상관없고요. 또 부동산이 뭐 하락기이든 상승기이든 이런 지분 물건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 중에서 옥석을 찾아내서 입찰해서 낙찰받고 협의해서 수익 내고. 야, 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요. 굉장히 생소한데요. 보통은 다 아파트, 갭투자 이런 거 위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제 수강생분께서 송파에 있는 파크리오 아파트에 며칠 전에 입찰을 하셨어요. 시세는 32억인데, 물론 이건 커요. 시세는 32억인데 2분의 1 지분이 10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32억의 반이라고 하면 16억이잖아요. 네, 근데 10억까지 떨어졌는데 12억의 단독 낙찰을 받으셨어요. 네, 단독 낙찰을. 그러면은 12억에 해서 나중에 32억에 판다고 하면 4억이 수익인 거잖아요. 이건 금액대 큰 거를 말씀드렸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지분 투자의 장점입니다. 야, 또 그런 세계가 있군요. 저는 가장 낮은 금액에 낙찰 받았던 게 55만 원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것보다 더 아래, 뭐 이렇게 몇만 원짜리 물건들도 나와요. 네. 비록 지방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한 55만 원짜리 그런 거는 네. 나중에 팔면 수익률이 대략 제가 지금 아직 팔지는 못했어요. 근데 연락이 왔습니다.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땅 좀 팔아라. 55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2,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진짜요? 구두상으로는 이야기가 돼 있는 55만 상태예요. 원짜리를 2,500에 판다고요? 네. 와. 그러니까 토지니까 야. 이런 일이 가능한 거고요. 네. 주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상승률이 높은 것들은 장난 아니잖아요. 테슬라만 해도 2, 3년 동안 지금 갑자기 몇 배가 올랐어요.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제가 주식하고 토지 쪽을 열심히 야.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야, 이거는 옆에서 제가 들으면서도 왜냐면 아파트나 빌라로 갭 투자한다고 해서 막 10배, 20배 그렇죠. 막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또 세금으로도 굉장히 많이 내고. 네, 그런데 우량 토지라든지 우량 주식들 낙찰받아 놓고 또 이렇게 뭐 양도세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2년 뒤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일반과세로. 일반 과세로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 뭐 한 종잣돈이 뭐 한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사회초년생분들이. 네.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면서 현금 흐름 뭐 2, 300씩 있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막 자산격차 느끼면서 괴로운 건데 네. 공부하면서 네. 시도를 해보면 충분히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지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 지인분 355만 원 보증금 넣고 15일 만에 600만 원에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355만 원 보증금이 들어갔는데 600만 원 받았으니까 나머지 금액이 자기 수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적은 금액으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지분 투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능하고요. 또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여기서 1부터 뭐 A부터 Z까지 다 그렇죠.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야 이런 세계가 있네. 경공매에서 또 지분 투자라고 하면 특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입찰을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아니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네, 충분히 굉장히 빠르게 수익도 내면서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하나씩 경험을 해 나가면서 경험치와 어떤 그런 노하우가 쌓이면은 더 큰 물건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력 같은 것도 생기는 거죠. 야, 그 처음에 55만 원, 뭐 예를 들어 아까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소액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에 비해서는 수익이죠. 아파트 갭 투자만 해도 뭐 5천, 1억인데 네. 뭐 지금 5천 가지고 할 안 수가 되죠. 없죠. 수도권은 안 되고. 야, 근데 뭐 조금 극단적으로 날리더라도 네. 좋은 경험도 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근데 날릴 가능성은 뭐 거의 없습니다. 야, 네. 그렇구나. 정말 이상한 땅,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산 땅, 그런 게 아니면은, 날리기는 쉽지 않아요. 왜? 처음부터 싸게 사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정해놓고 들어가잖아요. 이 땅이라든지 이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협의를 하면은 충분히 수익도 낼 수 있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떤 정형화된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또 진행을 하면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너무 솔깃해서 혹시 실패 사례는 없나요? 실패 사례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욕심을 부려서 뭐냐면 홍성에 있는 농지를 하나 받았었어요. 근데 2분의 1 지분을 상대방이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도 충남 쪽에서 이렇게 어머니도 충남이 고향이시고 그리고 그쪽을 직접 어머니가 가보셨는데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네가 하나로 만들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공유자분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파실 생각이 없냐. 저는 130 얼마의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2분의 1 지분을. 1,000만 원이면 팔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공시지가로만 하더라도 이게 둘이 합쳐가지고 한 6, 7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치면 선생님 그 지분의 가치는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200만 원 정도면은 살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싫대요. 그러면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이걸 같이 팔지도 못하고 또 사지도 못하고 둘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땅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이럴 때에는 지분 물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것 좀 해결 좀 해주세요라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란 걸 진행할 수 있어요. 네. 소송 이야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법무사나 변호사 써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셀프로 혼자 예, 그냥 법원에다가 진행시킬 수 있어요. 그럼 판사님이 이거 파세요. 팔 생각 없어요? 그러면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제 지분과 상대방 지분 전체를 경매로 넘기게끔 판결문을 내려줘요. 그럼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저랑 공유자분의 그 토지를 경매로 넘길 수 있어요. 그러면 경매로 나오면 몇 번 유찰이 돼서 누군가가 입찰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잔금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잔금 납부한 금액에서 반이 저한테 들어와요. 그런데 저는 그 땅을 하나로 만들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죠. 근데 한 번 더 기다려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긴 거야. 원래 그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겠지 하고 그 입찰해야 되는 날 안 가고 한 번 더 유찰시킨 다음에 입찰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 그 전에 바로 한 명이 들어와서 낙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따져보니 제가 한 30만 원 정도 손해를 입었죠. 예, 이게 처음으로 지금 현재로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좀 그 손해를 입은 상황이에요. 야, 네, 야, 되게 신세계예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 보다 보면 네. 진짜 별의별 방법으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아, 네네. 지금 뭐 유튜브에 저도 막 다 올려놓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세요. 네. 그러면 그 앞에서 이제 주식도 네. 1등 우량주에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은 주식 투자나 이런 거는 아, 계속 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도 하시고. 네,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 원칙은 1등주만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등주는 삼성전자인데, 거기서 배당 조금 더 높은 삼성전자 우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모을 거냐? 삼성전자 우선주로 배당만으로 예, 월 1,000만 원씩 벌 때까지 한번 계속 모아 보려고요. 야.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지금 한 6만 8천 원 정도라고 보면은 예, 10만 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68억이 있어야 월 1,000만 원 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계산을 해봤을 때. 네. 근데 지금 현재로 뭐 10만 주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너무 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100주부터 만들고 야. 또 1000주 만들고 그 다음에 1만 주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1만 주 정도 만드니까 그 불어나는 속도가 이제 확 커지더라고요. 야. 스노우 효과로 인해서. 1만 주 모으셨어요? 지금은 저는 한 삼성전자 우선주만 17,000주 정도 가지고 있어요. 야,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와. 7만 원 초반대에 좀 많이 물려있고 해가지고 전체로 따지면은 지금 한 7만 몇백 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기는 한데 네. 네, 그래도 신경 안 씁니다. 왜? 저는 주식 가격을 보지 않고 저는 주식 수량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언젠가 오를 거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고 또 배당이 나오니까 굳이 이걸 팔아서 지금 예, 뭔가 다른 데다가 돈 쓸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있죠. 야, 진짜 어마어마하시네요. 제 주변에 제가 만주까지 봤는데. 아, 그래요? 만주 좀 넘으신 거 봤는데. 네. 제 주변에서 최고로 많이 갖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와, 17,000주를 갖고 계시고. 네. 와, 그렇구나. 그래서 그 주식도 모으시고, 네. 부동산도 그렇게 그쪽 위주로 네. 투수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그쪽 위주로 경매, 하시고. 공매, 뭐 지분 투자 쪽으로 하고 있고 또 미국 주식도. 하고 근데 미국 주식도 우리가 다 알만한 계시고.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또 테슬라, 그 다음에 또 스타벅스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얘네가 어느 게 나중에 1등을 할지는 지금 계속 잘 모르잖아요. 네. 예, 구글도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너무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사실 예, 혹시 암호화폐는 안 하세요? 합니다. 네, 근데 암호화폐적으로는 네, 처음에는 이것저것 좀 여러 개를 사봤었어요. 그러면서 뭐 몇십만 원 정도 수익도 얻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솔라나라든지 그 정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은 조금 마이너스 한 500인가 700 정도 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오를 때까지 그렇죠. 안 팔아요. 네. 아, 그러시군요. 이게 진짜 다방면에 이렇게 네. 다 하고 계시네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코인으로는 제가 뭐 큰 돈을 벌겠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거스를 수 없는 또 하나의 어떤 투자 방법으로 자리매김을 어느 정도 했잖아요. 변동폭이 워낙 크긴 하지만 그래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부동산 투자가 네. 주식 투자랑 좀 비교했을 때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좀 번거롭다, 네. 뭐 왔다 갔다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뭐 전화도 하고 이러면 네. 주식 투자는 그냥 바로 기업 사고 팔고도 쉽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그쪽 하시는 그쪽이 좀 장점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거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지분 투자를 하는데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물건, 그런 것들 또 낙찰 받아가지고 수익을 한 3, 4개월 안에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빠르게 수익을 내는 대신에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수익이 별로 안 커요. 또 양도세도 있기 때문에 또 법인으로 투자한다고 해도 요즘 뭐 법인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네. 또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그런 투자대로 하면서 저는 묻어두는 투자를 되게 좋아해요. 네.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도 묻어놓는 거잖아요. 안 팔고 내 노후는 이걸로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토지 같은 경우에도 개발 가능성이 있을 만한 짜투리 땅들이 경매나 공매로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건물이 한 30년, 40년 됐어. 근데 거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옆에 통로 그런 땅들이 경매랑 공매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낙찰 받아놔요. 그러면 30년 이상 됐으니까 언젠가 재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때 매도를 한다고 하면 나는 경매나 공매로 처음부터 막 13%에 낙찰받은 것도 있고 17% 가격에 낙찰받은 것도 있고 네. 최소 반 이상은 떨어진 물건을 낙찰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땅값이 또 올랐겠죠.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수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투자로 가장 수익이 적었던 게 보통 3배. 네, 저는 최소 10배 이상 그런 것들 수익을 보기 위한 투자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투자 방법과 또 묻어놓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수익률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투자,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묻어놓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또 배당이 나오니까 그게 또 기쁘잖아요. 그걸로 뭐 와이프 뭐 선물도 해줄 수도 있고 또 재배당을 하면은 재투자를 하면은 또 복리에 복리로 또 굴러가면서 자산이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주식 투자로 보면 장기 투자 계좌랑 네. 단기 투자 계좌를 이렇게 병행하고 네, 계시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어요. 들고 가기 이제 무겁잖아요. 무겁기도 하고 세금도 많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뭐 세입자 관리라든지 또 수리 안 해주면 또 전화 계속 오고 갑자기 세입자한테 전화가 딱 오면은 막 가슴 덜컹거리고 뭐 그런 경험들도 있고 규제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뭐 빌라 같은 거를 매도한 돈으로 또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우량 또 미국 주식이라든지 토지 쪽에 지금 자산을 계속해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아니죠. 네. 와, 그러니까 제가 저자님을 한 3년 전에 2, 3년 전에 뵀던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또 엄청나게 성장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야, 그렇구나. 네. 너무 대단하십니다. 저자님 그 썸네일이 나온 것 같아요. 삼성전자 17,000주 걸면은 그래요? 바로 몇만 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시군요. 그것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네. 좋았을 걸. 어떤 거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매입할 때마다 다 기록을 해놔요. 그건 나중에 한번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서 공개 가능한 범위 네. 내에서 보여주시면 그리고 막 지금같이 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면은 심리적으로 네. 기분이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그 야.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계속 옆에다가 적어요. 네. 네. 그래서 적으세요. 네, 계속 그런 것들을 적어 나가면서 다시 되새기죠. 그러다가 또 가끔씩 이렇게 적는데도 너무 막 63,000원대까지 떨어졌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존리 대표님이라든지 뭐 그분들 자기 투자해야 된다라는 어떤 영상들 보면서 그래. 예, 누구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막 저런 투자가 뭐 가능해 하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 계기로 삼거든요. 존니 대표님이 네.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일관적이시잖아요. 네, 일관적이죠. 야, 근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을 네.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네. 여기 계셨네요. 네, 그래서 존리 대표님 뭐 네. 기사 나온 거 있으면 그거 출력해가지고 아, 그렇죠. 같이 또 스크랩해서 야, 네, 그러니까 그 감사 얘기 그때 그 배달하실 때 네, 빨리 배달하신 다음에 계단에 앉아서 감사 그 적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또 계속 적으시면서 네.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겨내는 게. 네, 야, 그러시군요. 그 삼성전자 17,000조라고 하셨죠? 네. 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작년도 11월에 경제신문을 보니까 네. 그 2021년 초부터 계속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거 개미분들이 삼성전자 샀다가 네. 팔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겨워서. 네. 근데 이렇게 버티시는 분이 지금 산 증인으로 계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플러스가 많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네.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아, 한 2천 정도 지금 마이너스긴 해요. 아. 근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훨씬 높고 그리고 뭐 올라가면 워낙 이제 그 담아두신 게 많으니까 네. 엄청난 수익을 받으시지 않을까.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배당 성향도 좋잖아요. 네, 한 그렇죠. 10년 있다가 네. 지금 배당 한 2,000원 줄걸요? 근데 이거 10,000원 줄 수도 있잖아요. 배당만. 맞습니다. 그럼 그때는 뭐 진짜 뭐 배당만 13% 15%만 이렇게 나갈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어떤 그 기록을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거의 배당만 한 10배 이상 상승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노후 보장용으로 계속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목표를 좀 크게 잡는 성향이기도 하고 아파트 또- 백채. 네,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0만 주가 있어야 월 배당이 1,000만 원이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배당 성향 좋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배당도 또 상승하고 또 작년에는 특별 배당도 줬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번에는 없기는 한데 또 주겠죠. 전 특별 배당 또 나오면은 그게 금액이 또 장난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또 재투자해서 와. 계속해서 늘려 나가다 보면 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야. 5만 주만 있어도 월 1,000만 원이 되는 시점이 더 빨리 올 거고 그럼요. 어느 순간 10,000원씩 준다고 하면은 1만 주만 있어도 월 1,000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네. 예, 따박따박 배당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와이프랑 가족들과 전 세계 여행하면서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와 이거를 진짜 네. 실천할 수 있느냐. 네. 근데 진짜 제가 딱 봤을 때 그 자기 개발이 어떻게 보면 실천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돕기 행위잖아요. 네. 읽은 대로 그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는 거. 네. 그 어떻게 보면 진짜 거기서 결단력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재테크 할 때 처음에 이런 거 할 때 겁나잖아요. 목돈 들어가고 그렇죠. 이게 또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작은 실천들을 음. 좀 많이 하셨으면 하시고. 좋겠어요. 작은 성공. 성공. 예, 작은 성공들. 그래서 그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을 이루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목표한 뭐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끝내는 그런 연습들이 계속해서 좀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면서 이제 뭘 해도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겁먹지 않으면서 빠르게 좀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저자님. 오늘 진짜, 와, 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뭐 자기개발, 뭐 재테크, 뭐 작은 성공, 큰 성공, 네. 그리고 저자님이 직접 그 경험한 그 직감률적 내공까지 네.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영광이고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좀 네.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초격차 성공 수업 음, 제목이 뭐 요란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돈 없고 백 없고 내가 지금 가진 거는 없지만은 나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또 1인 기업가로 우뚝 서기 위한 그런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네. 꼭 한번 읽으시고 또 읽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읽고 행동을 하셔서 원하는 결과로 반드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가 같다면 그건 책을 읽지 않은 거죠. 이런 영상을 듣기 전과 또 들은 후가 같다면 영상 듣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꼭 독서하고 기록하고 행동해서 원하는 결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요. 아유, 이 책 제목이 초격차 성공 수업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초격차가 네. 삼성전자 권호연 회장님, 전 권호연 회장님의 책 그거 네. 그리고 전략이었고 삼성전자가 네, 이 맞습니다. 디램에서 세계 그 정점을 찍는 너무 잘 어울리네요.
더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네. 네. 그러면은 저자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한 이 네.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초격차 성공 수업의 저자이신 유근용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